지금 돈을 뿌리는 게 나중에 더 큰 위협으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엄청난 상승 시기에 가장 유명했던 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 위기에 뇌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고 안녕하세요. 근본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지난 3월 19일 코스피 지수가 1439.43을 찍으면서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했었는데요. 불과 2주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1700 근처 선에서 안착을 하면서 V자 반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와 연준을 시작으로 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와 또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가 증시 상승에 호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말은 어려워도 결국에는 이제 시중에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이번 위기를 벗어나겠다 이런 건데, 시장의 기대대로 정말 무작정 돈을 푸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돈을 뿌리는 게 나중에 더 큰 위협으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이런 저의 걱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잠시 뒤로 돌려서 2008년 금융위기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전세계 경제가 침체 위기에 빠지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규모 양적 완화와 금리 인하 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이 엄청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전세계는 빠르게 경제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났을까요?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부작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들이 설비 투자나 R&D 같은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 자금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같은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자산 가격에 급격한 상승을 만들었죠. 우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글로벌 주택 실질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고점보다도 높아지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할 정도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5년 3월 이후에 전국의 아파트 값은 38.19%가 올랐고, 특히 서울은 73.38%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더 큰 부자가 되었으나,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소외돼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하게 되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또 다른 부작용은 낮아진 대출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빚을 내서 무리하게 내 집을 마련한 가계가 증가하면서 가계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 새로운 경제 위기에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미국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미국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2019년 666.79에서 2020년 3392.52까지 약 11년 동안 약 5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고,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각각 저점 대비 5배에서 6배 정도씩 상승해 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상승 시기에 가장 유명했던 말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말과 good is good, bad is good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경제지표가 좋게 나오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 같은 조치를 해줄 테니까 어차피 주가는 오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빠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서 내가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 잘하면 당연히 좋은 거지만, 혹시라도 사고를 치더라도 돈 많은 우리 아빠가 알아서 돈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뭐가 됐든 나는 문제 없다는 거랑 다를 게 없겠죠. 딱 봐도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경제 불안 요인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안전판을 뚝처럼 쌓아두게 되고, 이런 경제 불안 요인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따라서 평소에 안전판 이상으로 물이 차오르지 못하게 이렇게 수로를 내서 조금씩 물을 빠지게 해서 넘치지 않게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예상치 못한 홍수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나 아니면 수로 관리 실패로 인해서 물이 넘치게 된다면, 고통스럽겠지만 물이 다 넘치고 그 다음에 수위가 다시 내려가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 다시는 넘치지 않게 안전판을 보강하고 수로를 정비하는 게 순리에 맞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부실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게 되겠죠. 또 기존 기업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신규 기업들이 생기게 되고 사회 시스템이 바뀌면서 신사업이 부각되면서 그렇게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경제 위기가 오면서 물이 넘치게 되자 이 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뚝 아래에 있던 돌들을 빼서 위로 쌓아서 물이 넘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뚝의 기초는 좀 약해졌고 물의 수위는 더 높아지게 되었죠.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에 버블이 생겼고 각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경제의 위험 요인들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수로를 통해서 물을 빼고 뚝의 기초를 막 보강하고 있었는데 2020년 다시 경제 위기의 조짐이 보이자 이 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08년과 마찬가지로 돈을 풀어서 선제적으로 뚝을 더 높이 쌓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물이 당장 넘치지 않게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은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돈을 풀어서 뚝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은 언젠가는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이 높아진 수위로 인해서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을 빼는 과정이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 뚝을 높여서 차오른 경제 위기라는 물이 기초가 부실화된 뚝이 무너지면서 단번에 우리를 덮치게 된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올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나온 유동성 공급 정책에 마냥 환호를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런 대처들로 인해서 나라의 세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 늘어나고 또 이런 좀비 기업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기고 이런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신규 업체들의 출현을 막아서 사회 발전이 저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최소화한 다음에 평소에 진행하지 못했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고용과 노동시장의 개혁, 기업의 체질 강화, 그리고 신사업 육성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 당장 어떤 사회 시스템이 붕괴를 한다던가 아니면 주식이 폭락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연준이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 줄 거라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책의 이면에는 이런 부작용도 있으니 혹시라도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적절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위기를 대비하셔서 실제로 예상하지 못한 추가 위기가 왔었을 때 더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은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위기에 대비하시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봬요.